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남쪽 바닷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민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해가 지면 그 집 앞을 빠르게 지나친다고 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도 저녁이면 밥 짓는 냄새가 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그 집에는 한 여인의 사연이 깃들어 있다고, 죽어서도 남편을 돌보고 싶었던 한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만수였습니다. 마을에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했지만 성격은 무뚝뚝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해가 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정확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부족했습니다. 아내 연하는 그런 만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웃음이 많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연하는 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감자가 아주 싸더라고요. 큰 걸로 5개나 샀어요. 김아줌마가 상추를 한 단 더 주셨어요. 우리 둘이만 먹기엔 너무 많네요. 만수는 늘 서책을 보거나 그물을 손질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연하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는 원래 말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전 당신이 건강하게 바다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10년째였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연하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수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아들 하나 없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하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런 만수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제가 건강했다면 당신한테 아들 하나 낳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만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원래 약했던 몸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연하는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진짜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입니다. 게다가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만수는 연하를 유명한 한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찰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어요. 의원의 말에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연하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전 오래 살 줄 알았어요. 한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연하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그래도 연하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만수가 말렸지만 연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보, 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연하는 매일 저녁 만수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밥을 짓는 일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꼭 잘 드세요. 연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잘 먹을게. 하지만 만수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연하의 진심을,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가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려는데
연아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만수는 그날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아 곁에 있었습니다. 연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10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미안했고, 아프기만 해서 짐이 되었던 것 같아 죄송해요. 만수는 연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나한테 짐이 아니야. 연아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연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의 손을 잡은 채로 만수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연아를 떠나보냈습니다. 연아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만수 씨 힘내세요.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떠난 그날 밤, 만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평소 연아가 밥을 차려주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연아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만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연아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텅 빈 밥상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연아야.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만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상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연아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억지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당기는 동안에도 만수의 머릿속에는 연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고등어가 많이 잡혔네요. 라고 웃던 연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손 흔들던 연아. 해가 질 무렵 만수는 배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에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만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 밥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연아가 생전에 가장 자주 끓이던 국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밥 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갓 끓인 된장국, 나물 반찬, 김치, 모든 것이 정확히 연아가 차려주던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수저까지 연아가 놓던 위치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밥상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국그릇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막 끓인 것처럼. 만수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되어 있었고 행주도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나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집에 밥이 차려져 있다면 사람들이 믿을까?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자 익숙한 맛이 퍼졌습니다. 연하가 짓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연하야, 당신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하였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을 돌보고 싶어하는 연하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밥을.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빈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연하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만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만수가 바다에서 돌아오면 집에는 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만수도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차려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일찍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상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갈 즈음 만수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수는 소파에서 깜빡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따뜻한 국, 반찬들. 자신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조용히 밥을 차려놓은 것입니다. 만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만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밥상의 메뉴는 매일 달랐습니다. 월요일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화요일에는 된장국과 나물무침, 수요일에는 미역국과 생선구이. 모두 연하가 좋아하던, 그리고 만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만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야?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먹었어. 고마워. 생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 이제는 매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에서 돌아오면 그저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먼저 손을 씻고 깨끗이 정리한 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연하가 살아있을 때 나는 이 밥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연하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수는 매일 밥을 먹으며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오늘 밥 정말 맛있어. 이 김치찌개 내가 제일 잘 만들었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 이제는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직접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하가 다 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수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했습니다. 그릇을 정성껏 씻고 깨끗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연아는 매일 이렇게 했구나. 나를 위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수의 집에서 밥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처음 눈치챘습니다. 어머, 만수 씨 집에서 밥 냄새가 나네. 요리 연기도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수가 직접 요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요리를 배운 모양이네. 대단하네. 남자가 혼자서도 잘 사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만수 씨, 요즘 요리하시는 것 같던데 재료는 어디서 사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아주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사시는지 사실 만수도 궁금했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 부엌에 들어가면 늘 재료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기, 생선. 만수는 한 번도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료는 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 혹시 요즘 집에서 이상한 일 없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게 저녁마다 집에서 밥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만수 씨는 장도 안 보시는 것 같고 아주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연아 씨가?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죽은 사람은 돌아오면 안 되는 법이에요. 연아 씨가 만수 씨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좋지 않아요. 죽은 이가 이승에 머물면 저승으로 가지 못해요. 영원히 떠돌게 돼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연아가 저승에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만수 씨를 걱정해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수 씨가 연아 씨를 보내줘야 해요. 그래야 연아 씨도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집에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밥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옆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연아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 밥이 마지막이에요. 만수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아야, 아직 가지 마. 제발. 다음 날 마을의 노인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많은 것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만수야, 들었다. 노인은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자가 죽은 이를 붙잡으면 둘 다 길을 잃는다. 죽은 이는 저승으로 가야 하고 산자는 이승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연아는 너를 걱정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연아를 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연아를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생전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라도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연아한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연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연하가 이승에 머물수록 그녀는 더 고통받는다.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니까 진정으로 연하를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한다. 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라.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날 밤 만수는 밥상이 차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메모의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밥상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옆에는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하의 것이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연하가 생전에 자랑스러워하던 머리카락. 만수는 머리카락을 손에 쥔 채 울었습니다. 연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만수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연하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밥상은 여전히 매일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찬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 가끔 빠졌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옆에는 작은 편지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힘들어서 국을 못 끓였어요. 미안해요. 반찬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여보, 저 많이 지쳤어요. 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끝내하지 못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당신 덕분에 살았어. 사랑해. 생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말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떠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침묵이, 자신의 무뚝뚝함이 연하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연하를 보내주기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한다는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만수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연하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연하의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서랍 속의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 꺼내며 만수는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이 옷을 입고 웃던 연하, 이 거울을 보며 화장하던 연하, 이 빗으로 머리를 빗던 연하. 눈물이 났지만 만수는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무침, 계란말이, 연하가 만들던 모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옆에는 마지막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당신을 위해 차린 마지막 밥상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요.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연하야, 들려? 나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생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연하야. 10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지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는 당연하게 여겼어.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사랑한다는 말. 연하야, 나 너를 정말 사랑했어. 아니, 지금도 사랑해. 당신 덕분에 나는 살 수 있었어.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돼. 더 이상 나를 걱정하지 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당신이 가르쳐 준 것들 잘 기억할게. 밥 한 끼를 정성껏 먹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모두 당신에게서 배웠어.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저승에서 행복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꺼졌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만수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녕, 연아야. 사랑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가 눈을 떴을 때 촛불은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김이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알았습니다. 연아가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만수는 그 후로도 오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만수가 연하 옆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두 사람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집은 비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질 무렵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잠시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건 한 끼의 밥에 담긴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작은 사랑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후회하기 전에 고마움을 전하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